예방접종 리얼스토리에서는 오늘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앞전 영상들에서 굉장히 많은 떡밥들을 깔아왔습니다. 기초 예방접종의 시작 시기를 결정하는 모체이항체, 그리고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분양 환경과 모체이항체와의 간섭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 왜 수차례 예방접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정말 과한지 그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예방접종 리얼스토리 Is that really too much?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2014년 7월 국내의 한 심포지움에서 스티븐 애팅거 수의사와 국내 400여 명의 수의사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못 받고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임상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의견이며 애팅거 교수님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애팅거 교수님은 수의사들에게는 현존하는 전설이긴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임상 환경에 계시다는 점, 우리나라 반려동물 사양관리나 질병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포지움 자리에서 미국의 3에서 4주 간격 3차 접종과 한국의 2주 간격 5차 접종의 백신 접종 프로토콜 차이에 대해 애팅거 교수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수님은 That's too much라는 답변으로 이어나가셨죠. 이 내용을 두고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역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횟수는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도 우리나라의 과도한 백신 접종에 대한 근거로 교수님의 이 답변이 빠지지 않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 접종하는 프로토콜에 대해 왜 교수님은 too much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잠깐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말과는 다르게 표현 하나하나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는 성별이나 단수, 복수, 그리고 가산, 불가산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하는데, 많다라는 표현을 할 때 셀 수 있을 때는 many, 셀 수 없을 때는 much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횟수는 분명히 셀 수 있는 표현인데 왜 교수님은 That's too many가 아니라 That's too much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모두 다 많다로 해석되겠지만 many와 much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much는 단순히 수적으로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영어 시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겠죠. 애팅거 교수님은 적절한 간격에 적절한 횟수의 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질병을 막는 무기를 가지는 것은 3회면 충분하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무기를 가지는 것과 그 무기로 어떠한 무기를 가질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이미 접종 횟수가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더 많은 항체를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물론 항체가의 증가가 1차 함수 그래프처럼 쭉 상승하진 않지만 이 항체가가 더 높을수록 강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이냐 탱크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서 총만 있어도 충분한지 탱크가 있어야 할지는 싸워야 할 상대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만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반려동물의 사양관리, 즉 질병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 수차례 언급해왔습니다. 환경적으로 질병의 발병이 낮으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강한 무기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too much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형관리에 따른 질병의 발병, 역학조사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동물의료 실태를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어렵고 방역의 예측이 불가능해서 enough의 시점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지속적인 감염 환경에서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백신에 의한 방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장 타이트한 예방접종 프로토콜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해서 단순히 결과의 비교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침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고 백신이 개발되면서 대부분이 백신 프로토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프로토콜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이 백신만 넣으면 이 방역 생활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백신 접종 이후 이런 기대감은 날아가 버리고 지속적인 돌파 감염과 바이러스 변이의 발생으로 전 세계 여기저기서 3개월 만에 부스터를 접종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4차 접종은 면역 약자들에게 시행하였고 여전히 모든 이들의 4차 접종의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1, 2회 접종 이후 더 이상 추가 접종이 없거나 기껏해야 연 1회 정도 추가 접종을 예상했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접종 횟수가 늘어나고 부스터를 하는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처음 코로나 백신 접종이 백신만 하면 된다는 시선에서 조금 더 강한 면역을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질병 감염 정도에 따라 단시간에 강한 면역을 소유하는 쪽으로 백신 프로토콜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억 세포만으로도 방어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나 매년 하는 부스터 접종은 필요 없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토콜은 이론적인 부분을 최저치부터 적용해보고 효과가 떨어지면 업그레이드 하면서 결국 질병이 잡힐 때까지 이런 백신 프로토콜은 변화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백신의 정도는 질병 감염 정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전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2차 접종을 실행하고 모두 면역을 가졌다고 판단해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질병이 더욱 심해지면서 전 세계 최초로 3차 접종을 실행하였습니다. 곧이어 미국도 3차 접종을 시행하였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죠. 저는 3개월 만에 1차 부스터 3차 접종이죠.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런 프로토콜의 결정은 백신을 통해 면역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항체를 가질 수 있다는 표현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 환경에 적합한 백신 프로토콜이 우리나라에도 적합한지 이를 판단하려면 그 질병의 역학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는 동물병원을 통해 정확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동물병원을 통해 진단하고 치료해야지만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프로토콜은 과거 우리나라 반려동물 질병에 대한 경험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구에서 여전히 파보나 홍역 같은 질환들이 성견에서도 발생하는 걸 보면 달라진 게 맞는지 의심되기도 하고요. 현재 이 프로토콜이 과연 유효한가 아니면 이제는 과한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검증은 보호자분들의 참여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백신과 질병의 치료는 꼭 전문가인 수의사를 통해 하시면 좋겠고요. 환경이 바뀌고 데이터가 생기면 우리에게 적절한 백신 프로토콜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수의사 김원장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역시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